오피스텔 청약하신다고요? 그럼 이걸 알고 하셔야죠. 미자분들 안녕하세요. 미세스 원입니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대방 2차 분양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는데요. 자, 대방 2차 주상복합 동탄역 GTX 5분 거리, 입지도 최고에다 분양가 상한제 덕분에 너무나 탐나는 자리라서 청약에 도전하고 싶은데 자격이 안 되는 분들 많으시죠? 자, 그런 분들이 이 오피스텔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하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대방 2차 오피스텔 청약과 오피스텔 분양권에 대해서 따로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럼 오피스텔 청약 시 주의할 점과 내가 당첨이 됐을 때 과연 얼마가 필요할지 자금 계획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방 2차 오피스텔을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일단 75제곱미터, 84A, 84B 이렇게 세 타입 총 323개 호실을 분양을 하는데요. 자, 분양가는 나오지 않았지만 희망하는 마음을 담아 7억으로 잡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피스텔은 계약금 일정이 10%죠. 자, 어떤 아파트는 계약금 20% 이렇게 잡는데요. 자, 오피스텔은 거의 계약금 10%로 보시면 되고요. 자, 중도금. 자, 이걸 가장 궁금해 하시는데요. 자, 중도금 일정은 60%. 자, 중도금 대출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자, 아파트처럼 투기가일지구는 40%만 나오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으시는데 아니에요. 자, 오피스텔은 LTV 규제가 없어서 60% 전부 중도금 대출을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규제가 없다 해도 중도금 대출 주의하셔야 하는 게 있어요. 자, 조정지역은 중도금 대출 건수가 세대당 한 건이라는 점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기존에 청약에 당첨이 돼서 분양권이 있던 또 중간에 전매를 해서 분양권을 매수했던 간에 이미 아파트나 오피스텔 분양권이 있는 분들은 이 중도금 대출이 추가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중도금 보증은 대부분 허그에서 받게 되는데요. 자, 분양권 취득할 때 허그에서 보증받은 게 있으면 한 세대에 한 개밖에 보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간혹 건설사 자체에서 이 자체 보증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그런 경우에는 상관이 없겠죠. 자, 하지만 이런 경우는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걸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자, 암튼 중도금 대출 이거 중요하니까 잘 확인하고 청약 넣으셔야 합니다. 자, 일단 당첨되는 게 중요하니 넣었어요. 아, 근데 당첨이 됐어요. 자, 나중에 중도금 대출 안 나오면 어떻게 하죠? 자, 방법 없지 않습니다. 자, 중도금 대출을 못 받으니 60% 전액 현금으로 내셔야죠. 자, 하지만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자, 분양가가 7억이면 10%씩 납부 일정마다 7천만원씩 60%니까 6번 납입하면 총 4억 2천만 원을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대방은 입주가 2024년 10월 예정인데요. 자, 3년 전매 제한이 있어요. 계약하는 시점 2021년 4월부터로 계산을 하면 2024년 4월에 전매 제한이 풀린다는 건데요. 입주하기 6개월 전 정도 되겠죠. 이렇게 되면 전매를 할 때에는 일정상 중도금 대출은 60% 전부 실행이 되어 있겠네요. 자, 현금 납입하면 4억 2천 다 현금으로 납입한 상태에서 팔아야 하는 겁니다. 여유가 되면 내도 되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절대 비추천입니다. 자, 중도금을 현금으로 내면 나중에 팔 때 매수자가 중도금을 또 마찬가지로 현금으로 마련해서 사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오피스텔 매수하는데 현금 비중이 많아지잖아요. 자, 살 사람이 별로 없게 되겠죠.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영 모르겠다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내가 오피스텔 분양권을 하나 사려고 하는데 여기 두 개의 매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매물은 중도금 대출을 받은 매물인데 계약금 10%인 7천만 원에 프리미엄이 1억이면 1억 7천만 원이 필요하고요. 중도금 대출은 승계 받으면 끝. 자, 또 하나의 매물은 중도금을 현금으로 납입한 세대예요. 똑같이 계약금 10%인 7천만 원에 프리미엄 1억이면 1억 7천만 원이 필요하고요. 자, 이제 여기에서부터가 달라집니다. 자, 중도금 대출이 아닌 현금으로 납입한 세대는 현금으로 똑같이 납부를 해야 돼요. 자, 중간에 중도금 대출을 매수자가 새로 일으키기가 힘듭니다. 자, 은행에서는 중도금 대출 실행을 한 초반에 대출 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미 그걸 다 써버렸기 때문에 대부분 한도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란 말이죠.
따라서 중도금 대출을 새롭게 일으키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잘 안 해줘요. 자, 중도금 60% 현금 납입한 상태라면 4억 2천만 원이 추가로 들어가겠죠? 자, 아까 계약금 10% 7천만 원에 프리미엄 1억, 거기에 중도금 현금 부분 4억 2천까지 합하면 총 5억 9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오피스텔 분양권 매매하는데 6억 가까이 돈 들어가면 잘 팔릴까요? 자, 여러분이라면 자, 중도금 대출 받은 1번 매물 사시겠어요? 아니면 현금 납입한 2번 매물을 사시겠어요? 자, 1번은 자, 중도금 대출을 받고 현금은 1억 7천만 원이 필요하고요. 2번은 중도금 대출은 안 받았지만 5억 9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자, 딱 답 나오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중도금 대출은 자, 심지어 무이자예요, 여러분. 자, 아파트는 이자 후불제라 자, 분양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입주 때 이자만 한 1,000만 원대 정도 나와요. 자, 그러니 여윳돈이 있으면 일부러 중도금 대출을 안 받고 현금으로 납입하는 건데요. 자, 오피스텔은 무이자인데 자, 현금으로 미리 납입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팔리기도 힘들고. 자, 이래서 중도금은 대출을 받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중도금에서 할 얘기가 많았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계약금 10%, 중도금 60%, 그러면 나머지 잔금은 30%가 되겠죠. 자, 잔금 때 입주하실 분은 입주하시고 또 전세나 월세 놓으실 분들은 전월세 놓으시면 되겠죠. 이제 분양권은 전월세 못 넣는 거 아닌가요? 자, 이런 분들 뭘 좀 아시는 분들이죠. 자, 하지만 2월 19일부터 실거주 하는 건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 분양 단지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오피스텔은 아니에요. 자, 따라서 입주를 하시는 분들이나 세를 놓으실 분들은 이 담보대출을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자, 담보대출. 자, 입주 시기에 임박해서 감정가나 KB 시세가 나올 거예요. 자, 잔금 대출 LTV 해당이 될까요? 아니죠. 오피스텔은 그런 거 없다고 했어요. 자, 따라서 감정가나 KB 시세의 70%까지 최대 대출이 나옵니다. 자, 대단하죠? 자, 물론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신용도에 문제가 없으면 70%는 웬만하면 나온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박 2차 오피스텔 당첨이 되었을 때 자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아볼까요? 자, 분양가가 7억일 때 일단 계약금 10% 7천만 원 필요하고요. 그 다음 중도금은 대출로 60% 4억 2천만 원 무조건 다 받으시고, 자, 잔금 30% 2억 1천만 원입니다. 자, 입주 시 필요 자금을 계산해보면 자, 계약금 10%는 이미 넣었으니까 필요가 없고요. 자, 중도금 대출 4억 2천 상환해야 되고 잔금 2억 1천만 원까지 해서 총 6억 3천만 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입주 때 KB 시세가 9억이 나왔을 경우에 자,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자, 대출 금액은 6억 3천이 나오게 되고요. 자, 오피스텔은 9억이 넘어가도 대출이 나오죠. 자, 중도금 대출 상환하고 잔금까지 자, 6억 3천이 어떻게 딱 맞게 떨어지네요. 자, 여기에 추가로 필요한 돈은 뭐가 있을까요? 자, 오피스텔은 중도금 이자가 무이자, 따라서 이자는 없고요. 발코니 확장비 있나요? 자, 오피스텔은 발코니 확장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럼 추가로 들어가는 돈은 취득세가 필요합니다. 자, 취득세는 오피스텔은 구간이 없죠. 무조건 4.6%. 자, 7억이면 3,220만 원. 자,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금액이지만 자, 지금 아파트는 2주택이 되면 8%가 되었으니 그거에 비하면 양호한 편이죠. 자, 또 하나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자,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데 오피스텔 잔금대출이 나올까요? 하는 내용이에요. 자, 아파트 같은 주택은 지역에 따라 LTV 한도가 있죠. 자, 투기과열지구는 40%입니다. 자, 기존에 아파트가 있고 또 추가로 아파트를 또 하나 산다면 자,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입주를 해야 되죠. 하지만 오피스텔은 해당이 되지 않아요. 자, 기존에 담보대출이 있더라도 이 오피스텔을 추가로 취득해서 담보대출을 받는다면 이 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담보대출과는 상관없이 오피스텔은 최대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보기 때문에 자, 다른 대출이 많으면 한도가 다 안 나올 경우도 있습니다. 자,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자고요. 자, 대박 2차 오피스텔에 내가 당첨이 됐다라고 하면 자, 계약 시에 계약금 10%인 7천만 원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중도금 대출 60%는 다 받으시고 자, 단
기존에 분양권이 있으신 분들은 추가 보증이 안 돼서 대출이 안 나올 수 있으니 이 중도금 대출은 꼭 확인하시고 청약을 넣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대방 2차 오피스텔 청약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는데요. 자, 투룸, 쓰리룸 오피스텔, 아파텔이라고 부르죠. 제가 예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입지가 좋은 오피스텔은 아파트 대체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실거주에도 좋고 가치가 충분히 있어요. 자, 오피스텔에 대한 편견을 이제는 버리시고 대세를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럼 오늘도 미세스머니 덕분에 오피스텔 청약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알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꼭꼭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